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가혹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빼앗긴 국민의 자유를 빼앗긴 해가 2020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법조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공수처장 그 이름을 대는데 그분이 누구야? 박범계? 박범계가 어떤 사람이지?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윤 총장한테 막 뭐라 하고 말이지. 윽박 지르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선택적 정인이 뭐 이상한 얘기한 사람 아니야? 법조계에서는 지금 난리들이랍니다. 잘 모른다 이거죠. 법조계에서는 뭔가 좀 잘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을 했는데 법을 받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고 후보자 추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소동 끝에 문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 낙점한 사람이 바로 김진욱인데 이 김지명자는 수사 지휘라든가 조직 운영 경험이 저희 없어가지고 이 법조계에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사설자, 이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법조계도 모르는 공수처장과 또 민주당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딱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이분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수사 지휘라든가 조직 운영 경험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3년간 판사했고 12년간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한 뒤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선임연구관 등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유일한 수사 경험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2, 3개월간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다는 것.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근데 법조계에서도 이 김지명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설된 국가형사사법기구 수장에 이런 사람을 앉힌 겁니다. 누가 앉혔을까요? 대통령이 앉혔죠. 김지명자는 워낙 생소한 인물이어서 문재인 정권과 무슨 인연으로 이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수처장으로 밀어붙였는지 지금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안 됐다는 겁니다. 낙점이 안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비서실장이었을 때는 후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언행을 했다는 뒷말도 나옵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는 언행을 했다는 뒷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설자에 의하면은 조선일보 사설자에 의하면 자기 색채가 옅은 사람이다. 자기 색채가 자기 주장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바꿔 말하자면 위의 지시에 순응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언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사람 딱 놔뒀다고 그 밑에 수사 잘하는 사람 베테랑 하나 갖다 놓고 아마 칼질을 좀 할 것이다.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봐야 할 거고 금방 보면 압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은 뭐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요. 척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정치 평론가입니다. 이 공수처는 공직자 비리 수사차지만 실제로 그 이름과 달리 정권 비리 수사를 막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월성이로 지금 수사, 경제성 평가 조작 이런 수사를 갖다가 정권 불법 수사를 강제 이관 받아가지고 깔아뭉갤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이라면 소신이 뚜렷한 인물보다는 통제하기 쉬운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휘권을 휘두를 공수처장 말고 실질적으로 할 사람은 차장이다 할 텐데 강성 친문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강성 친문 인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최강욱이라든가 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김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강성인데 강성 친문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청문회하고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청문회나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도 필요 없는 게 이제 강성 차장이거든요. 처장은 청문회에 있어야 되지만 차장은 안 하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하고 수사관에는 민변 출신 변호사,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사 경험이 있어야 수사를 하는데 수사 경험 필요 없다. 여기는 이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두드려 또 자기들이 만든 법을 고쳐가지고 수사 경험이고 경력 싹 빼버렸지 않습니까? 다음 정부까지 계속 남아가지고 문재인 호위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정권 비수사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1호 공수처 대상이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인하고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최강욱 아닙니까? 청와대는 이날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친문의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 법무장관이 나라를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후임을 또 민주당 장관으로 또 임명했습니다. 과거에 윤 총장이 자신들 마음에 들 때는 축에 세우다가 문정권 불법 수사하자 그냥 맹비난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박범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설자는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미애 시즌2다. 추미애 시즌2일 뿐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네. 저 역시 박범계가 더하면 더했지 추미애 보다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마 또 국민들의 상당히 혈압을 많이 올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왜? 추미애 시즌2가 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지능적으로 하겠죠. 추미애는 까놓고 놀았고 아주 까놨습니다. 추미애 까놓고 노는 거는 아주 보기가 너무 딱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를 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을 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네. 그러나 박범계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 장관을 잘 할 건지, 네? 또 이 시즌2로 해서 정말 파상 공세를 할 것인지는 두고 보면 다시 알겠죠. 네.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내일 분명히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예. 이제 내일 1월 1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이면 대통령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1 year. 이제 선거한다고 복잡해집니다. 3월달 되면 민주당도 속에서 바른 사람들 대 안 바른 사람들이 막 분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할 소리 다 참고 안 했던 분들 다 하기 시작합니다. 내년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아주 힘든 세월일 겁니다. 공수처 가지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공수처 힘이 그 국민들의 힘을 막겠습니까? 잘하면 상을 받지만 못하면 국민들에게 호되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